여러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에 대한 컨셉을 잡으시는 요령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실전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전달해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 정보거든요. 이 정보는 오늘 이 순간에는 필요해요. 그런데 어쩌면 다음 달부터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내년에는 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어요? 특히 제가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장 이게 최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를 전달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배운 거나 5년 후에도 똑같아야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 많이 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내용은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먹고 사는 방법을 찾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즉,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걸 감안을 하고 시작하시는 거와 1년 전에 배운 얘기가 내년에도 똑같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만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나 솔루션이나 메커니즘은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시작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창원에서 정 대표님은 사관학교 이제 저하고 12기 하고 하셔서 같이 공부, 지금도 창원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사용했던 마케팅 툴과 지금의 마케팅 툴은 전혀 다르고요. 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하실 작년에 지금의 마케팅 툴과 지금의 마케팅 툴은 또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켜서 애정을 가지셔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비대면 비접촉 원택트 마케팅이라는 얘기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잘 못 들어보셨죠.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생긴 얘기거든요. 자, 그 전에는 비록 존재는 했지만 필요성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되면서 이제 이걸로 배우지 못하고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이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들을 바탕에 깔고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적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네. 제가 녹화를 해서 이걸 제 목소리하고 이걸 같이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적으셔도 적는다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생각 안 나시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제 강의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는 신규 고객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내가 확보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문자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타겟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실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데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식당 입구에 카운터에 볼 요만하게 놓고 명함 넣으라고 그랬죠. 지금 그런 식당 보신 적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명함을 놓고 가시잖아요. 거기에다 문자를 보내고 뭘 보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홍보 문자를 보낸달지 카톡을 보낸달지 SNS 수단으로
걸 전달하면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 번 걸리면 700만 원, 두 번째 고발이 되면 1,500만 원, 세 번째 고발이 되면 3,000만 원.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단 여유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가 나 몇 번 나눠낼 때만 해줘요.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보냈다. 그럼 인터넷진흥원이라는 데서 사무관이 배정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뭘 조사를 하냐. 너 이 사람한테 이걸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뭐였어? 어떤 근거로 보냈어? 하면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보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보냈습니다 하고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걸려요. 그러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파파라치. 여러분들 주변에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앙심을 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하고 같은 업종에서 내가 돼지국밥을 잘 파는데 이쪽 옆집 돼지국밥집이 식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뭐 잘못된 거에서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고발 건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는 거와 모르는 건 차이가 있죠.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 옵트인.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뭐든지 요새 하면 뭐 해요? 개인정보 동의하라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도 사인하시면서 동의하셨죠. 이렇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전에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러 옵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정보. 그래서 합법적인 고객 DB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쉽고 빠르고 편하게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그 상업사관학교 창원하고 부산 쪽에서 같이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창원과 부산에서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어떤 특별한 테마를 통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제가 이제 창원하고 여기 두 군데 쪽만 지금 대체적으로 요새는 제가 한 작년부터는 서울이나 다른 쪽에는 거의 제가 이제 잘 못 가고 안 가고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어디서 무슨 이기가 있어서 불러주면 가기는 가는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코리아 팬데믹이 오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상당히 엄청난 그런 도전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계속 그래서 굉장히 주의력 깊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위축이 되냐면 비즈니스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 코로나가 막 생겼을 때 제일 타격을 받았던 분들이 누구였었냐면 식당 사장님들이었어요. 작은 식당 사장님들이 거의 매출을 못 올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준비를 했던 게 바로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산 요식업 조합 직원들, 그 다음에 이제 창원하고, 그 다음에 포항의 요식업협회 회원들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여러분의 식당을 홍보를 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까 같이 고객 DB를 확보해서 마케팅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솔루션을 만들게 됐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고, 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하나의 접목했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각 해년마다 전통시장에서 이 전통시장 장보기 축제를 한달지 문화 행사 한달지 마케팅 행사를 해요. 그러면 전통시장의 마케팅 행사는 고전적으로 뭐였었냐면 시장 안에 무대 만들어 놓고 분바가 와서 노래 부르고 동네 아가씨 동네 처녀들 와서 노래 부르고 식당 아줌마들 앉아서 노래 부르고 초대 가서 불러놓고 노래 부르고 이런 식으로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하고 이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자면 정부가 1,000만 원을 주면 무대 만들고 그다음에 또 공연에 오는 가수들 얼마 주고 그럼 절반 500만 원 써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무슨 테레비를
TV를 준달지 무슨 병품을 준달지 상품권을 준달지 이런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왔던 게 전통적인 우리 이런 쇼핑몰이나 아까 말씀드린 서면몰이나 어떤 국부시장이나 무슨 포항 죽도시장이나 창원의 마산 어시장이나 대부분 해왔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근데 그걸 못 모이게 했어요. 모이면 안 되고. 그럼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제가 대안으로 비대면 비접촉 타겟 고객 오프인 마케팅 전략이라는 걸 제가 이제 제목을 만들어서 울산의 태화시장을 했던 사례를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정 지역별 그다음에 고객 먹거리 놀거리 이런 걸 쭉 마련을 해놓고 고객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졌거든요. 지금 공연 같은 걸 지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고객들이 반응이 거부감이 없는 문자를 어떻게 보내서 참여를 유도하고 합법적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다음에 한 번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고객들이 그때 남겨놓은 핸드폰 번호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여러분의 오픈마켓에 서면문 밑에 지하몰에 고객이 왔다 갔어요. 또는 고객이 나하고 어떤 방법으로 SNS를 접목을 했어요. 그럼 그때 습득된 정보를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해서 기존의 일회성 공연, 즉 이벤트 행사는 보여주식이었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모바일 문자 마케팅을 활용한 그 시장과 쇼핑몰 업소가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매출은 뭐예요? 고객이 DB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중국집 할 때 지금 배민이 없을 때는 중국집 사장님이 그 동네 누가 언제 이사 왔고 언제 생일이고를 다 알아. 이유가 뭐죠? 이사 오는 날 뭐 시켜 먹어요? 짜장면 시켜 먹잖아. 그러니까 그 집 이제 이사 언제 왔는지 알아. 들어가서 보면 음식점 배달할 거 그럼 그 사람이 그 집 방이 어떻게 생겼고 대충 크기가 어떻고 동네 정보 중국집 아저씨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아저씨가 철가방 들고 가던 아줌마가 철가방 들고 가던 이런 시대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그 정보를 누가 다 가져갔어요? 배달의 민족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중국집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이제. 단지 뭐예요? 배민하고 주소 뜨고 메뉴만 뜨면 계산하고 가서 전달만 해주는 역할이지.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지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10번 찍으면 탕수육 하나, 예를 들면 만두 하나를 공짜로 주는 도장 찍었었잖아 우리 옛날에.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10번 찍으면 나머지 한 번은 커피를 무료로 먹는 식으로 그런 오프라인 시대에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 고객 관리가 싹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배달의 민족한테, 요기요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뺏긴 건 시장을 뺏긴 게 아니라 고객의 정보를 뺏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민은 언제 어디서 누구 어느 지역에 가면 짜장면을 잘 팔 수 있고 어디는 짬뽕이 잘 팔리고 어디는 볶음밥이 잘 팔리는지를 배민은 알아요. 왜? 뭘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 뭐가 잘 팔리고 날이 화창한 날은 뭐가 잘 팔리고 얘들은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하고 있어서 누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배민을 찾아가서 저 짬뽕집 할래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세요. 이걸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경제권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타겟 비오토예요. 타겟. 여러분들이 고객을 공략을 하려면 정하려면 타겟이 어디서 모이는 여러분들 고객이 어디에 모여 있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고객을 공략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근데 그 자료를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짜장면은 어디서 잘 팔리고 짬뽕은 그다음에 치킨은 어디서 잘 팔리는지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매달 며칠 날 개업해요. 나 매달 며칠 날 세일해요. 매달 며칠 날 무슨 이벤트를 합니다 하고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제일 가장 훌륭한 오프라인 홍보 방법은 뭐냐면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뭐가 있어요? 동네에서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현수막 잘못 붙이면 어떻게 돼? 동사무소 아저씨가 끊어가. 적당한 방법으로 붙여야 되는 이 현수막을 붙이는 방법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홍보하는 데는 괜찮고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않고 그전에 또 뭐 했어요? 여러분들 전단지 인쇄했죠. 그래서 그거 봉투에 집어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요새 우체함에 집어넣으면 우편함에서 그거 봉투 안 본다? 그냥 꺼내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에 아예 열어보지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전단지 인쇄해서 1년 4,000장 인쇄했으니까 또 어디다 놔야 돼? 동네 뭐에다 간지로 끼우죠? 신문지에 간지 끼우잖아. 근데 요새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령 신문을 보더라도 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들만 신문을 봐요. 안에 있는 간지는 아침에 배달할 때 그대로 들었다가 신문은 열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 거의 지금 기관에 한번 가보세요. 신문은 테이블에 있어요. 의무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저녁에 끝날 때 청소하는 아줌마가 싹 걷어서 뭘로 바뀌어서 와요 여러분들한테? 조선일보가 뭘로 바뀌는 줄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란 넣는 거 있죠. 계란 넣는 모든 원료가 조선일보예요. 지금 찍는 신문의 50%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윤전기에서 꺼내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갈 데가 없어서 바로 그 계란 그 넣는 판 만드는 회사로 가버립니다.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타겟을 어떤 방법으로 SNS를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전달해 줄 수 있을 때 아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이런 걸 없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우리가 이제 며칠 앞두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공식적인 조직에서 뭘 보내죠? 이 후보자들이 뭘 보내요? 문자 보내죠. 그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자 같은 이런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허락을 받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해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공익을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남 문자 같은 거 보내죠. 그런 문자 같은 경우는 시켜서 보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은 문자를 보내면 안 돼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면 통신사 가입자 그런데 보내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내냐면 여러분의 번호 010-1234-5678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나 마케팅 회사나 그런 그 여론조사 회사에다 뭘 주냐면 010-1234-5678 말고 여러분들 007 번호 아시죠? 0504 번호 이런 식으로 가상 번호를 매치시켜서 줍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홍보하는 나는 여러분의 전화를 직접 알지 못해요. 단지 여러분의 전화로 연결되는 가상 번호를 받아서 거기다 홍보를 하고 거기다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SK 가입자나 KT 가입자한테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얘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SK나 KT는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가입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문자 마케팅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또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보면 타겟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창원에 사는 부산에 사는 30대 여자들한테만 보내줘 하면 내 문자가 내 그림이 그쪽에만 갑니다. 제가 만약에 치과 의사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치과 의사예요. 그러면 20대 30대한테 그걸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20대 30대 임플란트 하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러면 60대 이상의 실버 계층들한테 임플란트를 한다고 내가 치과 의사가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20대 30대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건 뭐가 되죠? 낭비가 되죠. 딱 부산에 사는 50대 60대 남자 여자한테만 보내줘 하면 이게 타겟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혹시 페이스북이 만드는 볼펜 보신 적 있어요? 종이도 만난 적이 없죠. 페이스북이 자동차 만듭니까? 하나도 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우리 삼성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매출을 광고비로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혹시 돈 내고 써보시고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해요. 지금 페이스북이 먹고 사는 방법은 그런 광고를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페이스북 가입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26억. 어느 나라보다도 큽니다.
세계 최고의 큰 나라의 사이버 장악에서는. 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고객에게 원하는 고객에게 또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던져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장 그 SNS 중에서 효과가 좋은 게 문자 메시지라고 해요. 문자. 여러분들 이 문자를 보내면 카톡은 1, 2, 3, 4라고 표기가 되죠. 카톡.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당장 안 읽어도 천천히 읽어도 되는데 문자는 궁금해. 광고가 안 붙어 있고 뭐가 들어오면 궁금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가 오면 빨리 눌러봐. 그렇죠? 이런 습성인데 문자는 98%가 읽는답니다.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문자를 궁금해서 읽어보는 게 3분 내로 읽어본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뭘 보내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어떤 방법보다는. 그래서 이 문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메일이나 전화보다 수신율이 높고요.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 당일 오후부터 바로 고객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미 봤으니까. 내가 이걸 무시할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무시하지 않을 사람은 계속 본다는 얘기죠. 반응을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방법은 뭐냐면 오픈하기 전에 고객을 확보를 하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면 싫어하던 고객들도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경품이 담겨 있고 좋은 데 담겨 있고 정보가 담겨 있으면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매장에서 신나는 이벤트가 뭐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고객들은 문자를 받는 걸 그렇게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싫어하지 않는 문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문자가 가장 작년에 굉장히 대중화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뭐죠? 뭐 생각나시죠? 저기 보면 미스터 트롯이라고 보이죠? 올해 미스터 트롯 이 시즌 2를 했습니다만 작년 미스터 트롯이 코로나 랜덤이 아니 이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3월 달에 가장 사람들이 어려울 때 미스터 트롯이라는 남자들 8명인가 몇 명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임명웅 이런 사람들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거의 대부분 TV조선이 뭘 했냐면 이 대국민 문자로 투표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보다도 더 많이. 자, 문자는 보시면 참고적으로 그때는 이제 별표 아니 그러니까 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4560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1번 장민호,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응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제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결승전 때 4560 응모하는데 이게 한 건에 100원을 내요. 여러분들이 통장에서 100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자를 보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통신료가 안 나갑니다. 왜? 여러분의 전화기에는 이미 문자는 몇 분, 보이스 통화는 몇 분, 그 다음에 데이터, 인터넷을 보고 하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용량하고 정해져 있어서 그에 대한 요금을 여러분들 매월 정기적으로 내거든요. 그 포함된 연도에서 요금을 내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샵하고 4560을 보내면 얼마에? 100원을 별도로 냅니다. 긴 문자 짧은 거 얼마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문자 마케팅의 이제 얘기인데 이때 TV조선에 한 사람이 왜죠? 770만 건이에요. 그럼 100원씩 받았으니까 얼마 들어왔어요? 7억 7천만 원 들어온 겁니다. 한 시간. 이 라디오 방송, 아니, 그죠? 이 TV 방송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라디오나 TV에서 뭐 상품 주죠. 응모권 보내시고 뭐 보내시고 문자로 보내시면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또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피자 교환권을 드립니다 하고 라디오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거기에 샵 8000번 샵이 붙어 있어요. 샵이 붙어 있는 건 장사하는 거예요. 즉 내가 커피 쿠폰 2,500원짜리 하나 주고 100원짜리 100명이 들어오면 얼마예요? 방송국에서 이건 시켜서 마케팅하는 장사일 수. 여러분들은 혹시 아신 분? 몰랐죠? 이거 방송국 장사하는 겁니다.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게 방송국의 그 수익이에요. 광고 수입만 수입이 아니라 이게 문자 마케팅 수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만큼 유명해지고 채널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비즈니스는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무사연의 이성 미스 무슨 뭐 전형론의 이거 전부 다 샵이 붙어 있는 문자를 보낼 때 샵이라는 걸 쓰라고 하는 건 전부
내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이 안에 있는 내가 얼마를 쓰는지 무제한으로 쓰는 거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건 별도의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 대신 뭐가 없어야 돼요? 샵이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그래서 문자를 한번 켜보세요. 문자. 그리고 번호를 전화번호 이제를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번호가 1688에 0617 1688에 0617로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온라인 쇼핑하고 보내는 내용은 온라인 쇼핑이라는 이름, 그렇지 않으면 본인 이름을 써주셔도 좋고요. 본인 이름을 써주세요. 1688에 0617로 보내보세요. 보내셨죠? 네, 다 보낸 사람. 보내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 DB에 가면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다 찍혀 있어요. 이름을 넣었으면 이름까지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 이렇게 말로 해서 받았지만 만약에 그걸 제가 문자로 여기에다 뭐라고 답변을 자 제가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릴 테니까 응모하세요 하고 던져줬어요. 3만원짜리 상품권이 생기네 하고 여러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홍길동 1688-0617에다 문자 보내면서 홍길동하고 답변을 썼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보내시면 보낸 중에서 10명 추첨해서 10,000원짜리 CU가 보내는 기프트권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디다 딱 띄웠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응모를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까 타겟 마케팅을 할 때 부산에 사는 30대 여자분들한테 제가 타겟 마케팅을 하면서 그걸 싹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았어. 인스타그램에서 받았어. 보니까 여기 응모하면 내 이름 써서 응모하면 또는 뭐라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응모하면 10,000원짜리 CU 기프트권 준대 하고 내가 응모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여러분이 기록이 남죠. 저한테 응모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는 적법하게 돼요. 너 이거 왜 보냈어 하면 이분이 나한테 내 이거에 마케팅하는데 응모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정보? 옵트인, 고객 정보를 공식적으로 내가 받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까 1688 방금 저한테 속아서 보냈잖아요. 그게 속아서 보낼 수도 있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모한 거거든요. 왜? CU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응모했고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준다고 하니까 응모한 거거든요. 응모한 데이터는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안에 자료를 들 때 보냈었거든요. 이게 적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1688 이렇게 앞에 샵을 쓰면 별도의 돈을 내는 거고 아까 같이 방금 제가 얘기하는 방법으로 쓰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88이라는 전화번호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일반적인 전화에는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다가 내가 한 달에 2만 원 정도나 3만 원 정도에 가입을 해 놓으면 이걸 방법으로 모아서 내 서버에 들어가면 1688에 이제 텔레콤에 가면 내 서버에 들어가면 저한테 연락 오세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쫙 전화번호가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이해는 되셨죠? 무슨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사용한 마케팅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활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뭘 할인을 한다. 무슨 이벤트가 있다. 그렇게 입수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제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행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요. 자, 어떤 행사로 뭐가 20% 할인하고 3월 30일 날 서면 지하 상가에 가면 쇼핑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하고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 차장님한테 보내드렸었어요. 우리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3월 30일 날 라이브 커머스를 해요. 하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단디 쇼핑몰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부를 수도 있고, 여기에 제가 뭘 집어넣어? 경품권을 집어넣어. CU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상품권을 집어넣어. 이거 응모하고 싶으면 너 여기서 응모하세요 하면 연결될 URL만 하나 더 주면 이분들이 여기다 뭘 남겨요? 자기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홍보를 할 때 이분의 데이터를 적법하게 계속 써먹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쉽게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 이벤트를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고객이 좋아할 문자를 보내줘요. 무슨 선거 뭐라고 쭉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남이 뭐 어쩌고 정치적으로 내가 안 읽어보고 넘어가. 그런데 10,000원을 준대. 뭐 50% 할인을 한대. 고객가 관심이 있는 내용이 들어오면 고객이 어떻게 돼요? 클릭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림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기간을 영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여러분 문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혹시 기억나? 누구한테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거의 잘 많이 받고 계세요. 기억해보세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죠?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한테 문자 제일 많이 받아요? 기억 안 나세요?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가 전부 문자 해줘라. 온다, 안 돼, 갔다, 잘 갈 거다, 잘 보냈다, 이런 식으로. 택배 아저씨들이 문자를 보내는 게 이런 거예요. 제일 치과의 병원의 스케줄이나 어디 예약하면 요새 다 문자 오죠. 언제 예약돼 있으니까 오세요. 병원이나 이런데 항공권, 비행기 항공권 끊으면 항공사에서 다 오죠. 탑승 안내도 하고. 이게 이제 문자 마케팅이 우리 생활에 이미 굉장히 젖어들어 있어서 좋은 문자, 나한테 유익한 문자는 고객이 관리할 줄 알아요. 나름대로. 이런 고객이 잘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면 고객한테 첫째 뭐가 좋아요? 인상이 좋죠. 그래서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고객한테 혜택을 주고 고객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의 수단으로 접근을 하라고. 그러면 고객들이 훨씬 친화력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OK 캐시백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SK 가입자가 많아요. 그럼 SK 가입자들은 거의 대부분 또 뭐냐면 쿠폰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OK 캐시백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셔요. 그 OK 캐시백한테 이제 예를 들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OK 캐시백을 보면 아까 같이 30대가 41%, 40대가 30%, 그 다음에 여성이 60%, 남자분이 40%예요. 그러면 요거 만약에 내가 보내는 상품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30대 여자한테 적합하다고 하면 OK 캐시백이들한테 그 자료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KT도 있고 그런데 SKT는 이걸 비즈니스로 해요. 그래서 OK 캐시백이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커스텀, 데모, 관심사, 유사 유저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쇼핑의 이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1번까지 잘 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다 얘들이 뭐가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딱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3월 30일 날 서면 지하몰에서 뭘 행사를 할 테니까 부산 사는 30대 여자분들한테 뭐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의뢰를 하면 아까 그 인스타그램의 문자를 또는 그런 문자들을 그 사람들이 타겟 정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그림과 내가 만드는 자료를 그 사람들만 싹 쏴줘요. 50대 60대는 서면에 지하몰에서 올라오면 힘들고 잘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30대 40대는 봄맞이에서 뭐 옷 새로 하나 좀 맞이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문자가 딱 오니까 그러면 내가 세일도 한다고 하고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가봐야 되겠네. 이런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게 바로 소위 얘기는 비오토, 고객이 있는 군락지에다가 타겟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겟 마케팅을 누구마다도 여기 부산은 서울의 기름동 미아리 같은 데가 혹시 어디 있어요? 서울의 기름동 미아리 이런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그거 있잖아. 작도 막 흔들고 점쟁이들 많이 모여있지. 부산도 그런 동네가 있나요? 부산은 그런 데가 없어요? 왜냐면 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점장이한테 물어보잖아. 다시 언제 시집 가면 좋고 언제 어떤 남자만 이놈이 좋은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왜 점장한테 물어보냐고. 근데 여러분들 일륜지 대사를 누구한테 물어봐? 궁합 보고 뭐 주고 하면서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될 일이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럼 여러분들 마케팅도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자, 그건 옛날에 데이터가 없을 때라면,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하면 훨씬 뭐예요?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자, 앞으로는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점쟁이 찾아다니는 비결을 하나만 알려줄게. 점쟁이도 신기가 있을 때는 좀 통해. 그렇죠? 그럼 밖에서 쳐다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점쟁이 집에? 빨간 깃발 있고 또 뭐 있어요? 대나무 있어, 대나무. 대나무가 파릇파릇하잖아. 그건 새로 생긴 동자야. 신기가 있는 동자야. 그 가서 찾아가도 괜찮아. 그래서 좀 믿어. 근데 대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푸른색으로 바뀌었잖아. 가지 마. 그런데 이미 신기 떨어졌어. 이제 요런 걸 제가 강의를 했던 요새 대나무 점쟁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바꿔놨어. 자, 농담으로 하는 얘기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근데 OK 캐시백은 모바일 전단지를 쓰려면 애들이 기본적인 풀이 돌아가야 되니까 9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얘들은 1회에 150원을 받고요. 그걸 보내주는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런 데이터를 150만 원 받고 6,000통을 가장 미니멈으로 애들이 보내줘요. 그 이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가 들어가요? 90만 원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90만 원을 주고 투자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해봐도 괜찮아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90만 원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9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공식적일 때 이제 이건 사용하시고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 할지 다른 어떤 공식적인 행사 보다 효과적인 걸 타깃을 정확하게 할 때 또는 내가 90만 원 홍보비를 써도 괜찮다고 판단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제일 먼저 뭐가 가냐면 여기 가요. 학원을 만들어. 여기 딱 가. 문자로.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가고 그다음에 이 밑에 소위 얘기는 이게 이제 들어가면 랜딩 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블라블라 뭐라고 다 쓸 수 없잖아요. 간단해. 그게 이제 위에 화면이 요 화면이 딱 가요.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왜냐면 길게 들어가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단문과 장문은 다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식당을 하시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 보내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여기 보여주고 더 클릭을 하면 이제 랜딩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다 자세히 내용을 이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을 단계별로 뎁스를 연결해서 고객하고의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들이죠. 스타디 카페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부산 사하의 그 교육센터에서 타이어 전문 관리사라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국비를 하는 걸 모집을 해달라고 저한테 마케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만든 게 이겁니다. 요걸 딱 만들어서 처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부산에 사는 20대 30대 남자들한테만 보여줘 하고 보냈어요. 왜? 이거는 직업을 찾기 위한 사람들한테 직업교육으로 타이어 관리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민간 자격증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타이어가 자동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 정비사라는 건 있지만 타이어 관리사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 사하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타이어 관리사라는 직업을 새로 한번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젊은 청년들한테 타이어를 관리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겠다고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요걸 이제 만들었어요. 요걸 문자로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열려요. 딱 클릭을 하면.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아까 뭘 꼬셨지?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찌우 10,000원짜리 상품권이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눈이 멀어서 딱 클릭을 해요. 그리고 들어오고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아까 여기 OK 캐시백에다 요청했던 방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 쓰지 않고 또 요거 페이스북에 페이지에다가 똑같이 이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인스타그램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거는 타겟 마케팅을 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타겟 마케팅, 저는 저대로 페이스북에서 타겟을 정해가지고 이 광고를 이제 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A라는 방법, B라는 이건 얼마든지 있겠죠. 창업계획 신문사에도 요청하기도 하고 저스트 아이디어라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딱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1688-0617에 딱 하면 지금은 제가 안 올려놨으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딱 클릭을 하면 당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딱 나와요.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랜덤으로 10,000명이 오더라도 100명만 준다. 100명 하면 100명 돌아가면서 100명만 추첨을 해줘요. 컴퓨터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예요?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나서 당첨되면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첨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나는 뭘 확보를 했어요? 고객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죠. 응모를 했죠. 당첨자든 낙첨자든. 이래 놓고 이제 예를 들면 당첨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쿠폰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모바일 쿠폰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뜨니까 이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안 해요? 사람 하나도 안 필요해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고객이 당첨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딱 받아요. 그럼 고객은 이거 가지고 있다 어디 가서 CU 가서 물로 바꾸고 뭘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상품을 사용하시면 돼.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기프트콘 오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조절을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났죠. 고객하고 단지 안 만나고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페이스북, 그렇지 않은 문자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만나서 여기까지 고객한테 선물도 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딱 찍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가 되면 이렇게 해서 제가 6,000건을 아까 6,000건이 최저 미니멈이라고 그랬죠. 6,000건을 발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신이 4,340건이 수신이 됐어.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6,000건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4,330 클릭을 했고 그다음에 반응 그 다음 단계를 클릭해서 나간 사람 2,716이에요. 굉장히 성공적이죠. 50%가 반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던졌는데 50%가 반응을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전환율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수신하고 몇 프로? 56%, 55%가 넘죠. 프레스가. 그 다음에 직접 신청한 사람 68명이에요. 나 그거 배울래요 하고 신청한 사람. 등록하고 다 한 사람. 15명 뽑는데 68명 왔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모집하는데 신문 광고 내면 아무리 보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 날라가겠죠? 그래서 이 적은 비용으로 90만 원 투자해서 사람을 모았거든요. 이거 그 전에 어떻게 모았냐면 부산 지하철에다 전부 광고 붙이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죠. 이게 이제 6,000건을 보내서 68명이 접수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1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68명이나 접수를 했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 중에서 15명에서 뽑아냈으니까. 이런 방법이 바로 비대면 비접촉 이런 마케팅 방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보냈던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뭐가 보여요? 이 사람들 전화번호 다 나와 있죠. 이게 나한테 뭐예요? 고객 DB. 이때 응모한 사람들의 전화번호예요. 요거. 68명이 응모했거든. 그 대신 떨어진 사람은 떨어졌지만 전화번호를 나한테 몇 개를 남겼어요? 2,700개의 전화번호가 나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 창업을 하는 창업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고객 하나의 DB를 얻기 위해서 뭐를 해요? 창업박람회하고 모든 행사하죠. 이때 그 사람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냐면 평균 5만 원. 내가 예를 들자면 프랜차이즈만 하나 오픈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은 서면에다가 내가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하나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면에 치킨집을 낼 수 있는 사람의 DB를 확보하는데 보통 BBQ나 BHC나 치킨집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한 사람당 5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왜? 창업박람회 하려면 최소한 몇백만 원 들어가죠. 사람 들어가서 일하죠. 이런 거 전부 따지면 한 사람의 양질의 DB를 확보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이 공식적으로 프랜차이즈 전문 쪽에서 5만 원을 예상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썼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고객 DB를 확보했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여러분의 가게를, 여러분의 상품을 홍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객 DB가 확보가 되죠.
이 고객 기부에 확보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아까 작아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첨됐습니다. 바로 그때 30명 줬거든요. 30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광고비 90만 원 투자했고 상품비 얼마 투자했어요? 30만 원 투자했어요. 그럼 전부 얼마? 120만 원 투자했죠. 120만 원을 투자해서 2,700명의 DB를 확보했고 예를 들면 1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68명이 응모를 했죠. 굉장히 성공적이죠. 요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사람 필요했어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컴퓨터에 등록하고 지원하고 그림 만드는 것만 우리 저 직원한테 그래픽 아까 요 그림 만드는 직원한테 요 그림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림 만들어진 거 제가 붙인 거 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올려준 거. 그랬는데 고객한테 이렇게 전화번호가 다 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원만 뭘로 걸었어? 미끼로 걸었죠. 10,000원씩 준다고. 그래서 30명 뽑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30명이 또 뭐를 해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죠. 야, 여기서 이거 왔는데 뭐 받았어? 상품권 받았어. 이거 쓰면 기분 좋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타이어 전문 관리사 또는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이미지가 좋게 쌓여있어요. 굉장히 좋죠.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다른 마케팅을 해주거든요. 이건 여기서 보지 못하는 바이럴 마케팅이. 서면 지하상가에서 이거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받았어. 나 서면 지하상가 쿠폰 받았어. 그걸로 물건 샀어. 이 사람 기분이 항상 좋겠죠. 이걸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는 DB를 얻는 거와 또 다른 방법의 마케팅이죠. 이런 고객한테 혜택을 주고 고객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다 썼냐면 전통시장에 마케팅에 한번 아까 제가 울산 태화시장에 썼다고 그러는데 그거 울기 위해서 제가 서촉서가 울은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하는 행사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문을 만들고 해서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에서 경영 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여기에 맞춰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울산 태화시장에 이제 뭐냐면 전통시장에 누가 와요? 50대, 60대 아줌마들만 오지 30대, 40대 젊은 엄마들은 안 오잖아. 그래서 울산에 사는 소비력이 높은 3040 여성한테만 아까 같이 그 타겟을 보내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그래서 전통시장에 친근감이 있는 단골 고객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와서 물건을 사봐야 그동안 옛날에는 엄마 따라서 손잡고 가봤는데 나 시집가고 나서 전통시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전통시장이 쇼핑몰보다는 내가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이마트보다는 훨씬 정감 있고 물건도 싸고 싱싱한 물건을 고를 수 있네. 내 맘의 물건을 고를 수 있네. 슈퍼마켓 가야 말 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말하려면 샘플 주고 이거 먹으려면 말하고 그렇다면 남한테 말도 시키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만 서 있지 실질적으로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전시만 해놓고. 왜? 걔들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납품받은 사람한테 물건만 전시하고 판매원들 갖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근데 전통시장 하면은 왜 이거 오늘 아침에 가져왔고 내가 먹어봤더니 맛있고 엄마 그 덤으로 좀 더 주고 좀 더 주기도 하고 이런 정이 있는 전통시장을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을 거기다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소침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대면 비접촉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런 오픈 행사 아까 같이 1,000만 원 줬더니 500만 원은 품바하고 그날 공연하는 걸로 다 사라져서 상인들한테 1원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500만 원 가지고 경품하는데 거의 1,0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의 아이디를 투자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공연 이벤트에 이런 문제점을 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그런 문자 방법을 제가 전통시장의 마케팅에 울산 태화시장하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묵호시장에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요거는 고객이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아닌 아까 1688에 0617 번호로 하는 방법 또는 1688에 무슨 번호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태화시장에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요걸 보냈어요. 아까 3040 여자들한테 울산에 사는 한분들한테 태화시장 고객감사 동행세일 상품 대잔치 1,650만 원 쏩니다고 보냈어요. 오 이게 뭐지? 1,650만 원 쏜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거의 대부분 버리는 사람보다는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고 들어오거든요. 하고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3만 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3만 건을 이제 울산 3040 여자들한테만 딱 3만 건을 문자 발송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딱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게 나와. 안에 들어오면 소위 얘기하는 랜딩 페이지가 있어서 이 랜딩 페이지로 클릭을 들어오면 요거를 한번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왜냐면 자세하게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아까 짧은 문자는 자세한 내용을 못 전해주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제 블로그에다 올렸던 거 잠깐 보여드리면 예. 태화시장 고객감사 동행세일 1650만 원 어떻게 잔치를 하는지 쭉 대한민국 동행세일 합니다 하고 포스터 붙여놓고 여기 오시면 의뢰차트 태화시 동행세일 하는데 신고배 길게 깎기 경연대회를 한다고 써놨어. 7월 1일부터 3일까지 11시, 13시, 9시 하고 1등은 3만 원 주고 2등은 2만 원 주고 3등은 만 원 줍니다. 길게만 깎으면 돈 준단 말이야. 참가비 없어 하나도. 참가비는 아까 희망상가는 1688-0617로 울산 신고비라고만 취소해야 하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 불가 써놨어. 전화 안 받을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써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비대면 비접촉으로 해야 되고 인원을 안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 인건비야. 예전 같으면 행사하면 전화 한 명이 앉아서 2명, 3명이 앉아서 언제 오실래요? 11시에 오실래요? 홍길동이 있어요? 김길동 씨예요? 7월 3일 날 11시는 다 찼으니까 13시에 오셔야 됩니다. 이거 블라블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러기 전에 또 뭐 말아야 돼? 전화를 하는 상대방한테는 욕을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다 담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안 해도 돼. 안내원이 하나도 없이도 일단 할 수 있도록 보고 1등 3만 원, 2만 원, 만 원 주는 걸 어떤 방법으로 참가를 시켜서 또 연결시켰냐면 여기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여기를 클릭해서 딱 가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몇 월 며칠 날 너 어디에 참가할래? 자동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클릭하게 돼 있어요. 나하고 전화할 필요 있어 없어? 주최 측하고 없죠. 내가 참가하고 싶으면 거기다 클릭해. 근데 클릭하면 만약에 인원이 다 차면 안 받아줘. 그 다음에 클릭해. 그러면 받아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출하게 하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참석한다는 게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딱 문자가 가고 나도 내 서버에 홍길동이 7월 3일 날 11시에 참석하도록 신청된 게 딱 나와요. 자, 이런 방법으로 여기에 블로그에다가 이걸 연결시켜 놨어요. 이걸 보러 뭐라고 그래요?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랜딩 페이지. 이 랜딩 페이지는 자세한 내용을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길게 다 쓸 수 있어. 이건 카페에서도 가능하고 블로그에서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걸 올릴 수 있어요. 포스터에서 가능하고.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자면 또 퀴즈 1월 3일부터 게릴라맨이 수시로 시장에 나타나서 뭘 줍니다. 그다음에 6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물건 사면 만 원은 페이백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데서 혹시 물어보려면 전화 상인에다 전화 해보세요. 이렇게 소위 얘기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니까 랜딩 페이지는 뭐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여기다 담아놨고 고객이 매달 며칠 날 신청하도록 또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법으로 했던 방법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타겟 매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제가 게릴라맨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게릴라맨들이 일단 뒤집어 쓰고 그냥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 이렇게. 근데 가운데 뭐만 비어 있냐면 여기 여러분 정답이 뭐겠어요? 요거? 정답 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돌아만 다니면 쉽잖아. 이건 이제 주로 왜 했냐면 상인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고생하는 상인들도 이렇게 상품 만 원씩 받으면 좋아하잖아.
근데 상인들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모해서 주는 건 줄 수 있잖아. 상인을 타겟으로 주는 건 못 되죠. 왜? 상인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고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돌면서 10명, 20명씩 추첨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정답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도 존재를 하네, 이게. 예, 사회적이죠. 사회적이라고 문자, 아까 1688-0617에다가 사회적 보내면, 그때 그 시간에 딱 보낸 사람 중에서 30명 선착순 또는 랜덤으로 30명 이런 식으로 이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그때그때 이건 게릴라 마케팅이에요. 그때그때 페이스북에다 띄우고 인스타그램에 띄워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이제 이런 방법. 그래서 네, 딱 접속하면 10,000원 상품권 당첨되셨습니다. 어디로 오셔서 상품 교환해 가세요. 딱 이렇게 보여준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신뢰가 가죠. 그 자리에도 바로 문자로 딱 반응이 있으니까. 네. 요게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방법으로 고객과 비대면 비접촉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아까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 앞에 사회적 아까 문제 됐던 거 똑같거든요. 이런 방법. 1688-0617로 문자를 보내시면 상품권을 드려요 하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아까 이게 여기 신청받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몇 명이 신청했고 누가 신청했고 상품 뭐죠? 이렇게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 이루어지는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100갖기에 참가한 사람들이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여기가 2천만 원을 줬는데 4천만 원을 팔았어요. 목표는 2천만 원 했는데 4천만 원을 팔았어요.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어. 근데 4천만 원을 파는 근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뭘 가져와? 영수증을 가져오죠. 영수증 가지고 뭘 해줬어요? 페이백 해줬잖아. 그러니까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요. 간이계산서는 인정 안 해주고 전자계산서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카드를 끊었달지.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죠, 매출이. 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산 영수증 인정해주지 그러면 인정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매출 금액이 딱 산출이 되죠. 2천만 원을 목표를 투자해서 작업을 했는데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했던 데가 이제 오징어 묵고시장인데요. 오징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했거든요, 제가. 이때 왜냐면 오징어가 잠시 묵고항 밖에 바다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쪽 상인회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오징어가 잡히는데 오징어를 기화로 좀 이 시장에 사람을 좀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오징어 뺐다는 걸 하자고 그랬어요. 칼만 있으면 뺐다잖아. 오징어 내장 빼고. 아까 신고백 깎듯이 뭐든지 찾으면 돼요.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건 서울에다 마케팅을 했어요. 강원도 묵호인데. 여러분들 묵호가 어딘지 아시죠? 동해. 저기 강릉 밑에. 작년 7월 달에 처음 KTX가 강릉까지 다니다가 묵호까지 연장을 해서 하루에 몇 번 더 다녀. 그거하고 이제 마침 물어보니까 그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거하고 맞추면 되겠다고 그래서 오징어 네가 거기에서 나와를 저는 서울에 있는 젊은 20대 여자 남자들한테만 아까 타겟 마케팅을 했어요. 오빠 놀러 가자고. 묵호항에 KTX 타고 오징어 배 타러 가자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이걸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건 6월 26일 날 5,000건, 7월 1일부터 5,000건은 지역에다 보내고 5,000건은 서울에다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이면 기차 타고 놀러 오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맛집도 무슨 맛집 있어요? 오빠 맛집 있거든. 오빠 가자고 꼬시는 거. 오빠 가자고 가야 되니까 오빠 이거 키워드 검색하면 나타나. 그러면 오빠랑 같이 간 집. 하면 그래서 이제 오빠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젊은 애들한테 오빠랑 같이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보내고 이제 아까 같이 블로그에다가 아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배 타러 오면 신청받고 해서 7월 4일하고 11일 날 11시, 13시 이렇게 하면 1등 하면 3만 원 주고 2등 하면 2만 원 주고 3등 하면 10,000원 줍니다. 똑같이. 뭐만 뭘로 바뀌었어요? 배에서 뭐로만 바뀌었어? 오징어로만 바뀐 것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61명이 응모했어요. 이게 딱.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 고객 일일이 DB 다 확보한 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이 똑같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네이버 앱 이거 여러분들 다 무료로 쓰실 수 있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거의 대부분 다 무료로 쓰는 거예요. 단지 전화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세종텔레콤에다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번호만 받으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젊은 애들 와서 배 타고 어린 애들 와서 이렇게 탔잖아. 여기도 100만 원 매출을 목표했는데 얼마 팔았어요? 1,300만 원을 팔았어요. 시장에 누가 와서 이거 하라고 오겠냐고 생각을 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100만 원만 팔아도 좋겠대. 행복하겠대. 그런데 1,300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들은 의외로 소위 얘기하는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마케팅에는 수량 퀴즈 이벤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나 언제 매달 며칠 날 오픈합니다 하고 미리 하면 1688-0617로 이렇게 쿠폰을 보내서 사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전단을 보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매장에 와 있는 사람을 홍보를 해서 매일 예를 들자면 1688-0617 그 자리에서 웬만한 안내장 하나 세워놔. 그 자리에서 하면 거기서 꽝이고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 할인권 이따 갈 때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다음에는 다음 하시면 공짜 100% 공짜입니다.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고객한테 뭘 줘요? 즐거움을 주죠. 고객이 그걸 가지고 있고 문자로 내용을 받으니까 매달 며칠 날뭐 여러 가지 내가 다음에 오면 30% 할인을 받는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문자로 발송하는 게 고객들한테 정보를 주는 것도 있죠.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또는 오늘은 비가 와요. 빈대떡 한잔 하실래요? 막걸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문자를 받고 그 대신 오늘 지금 오시면 내가 오늘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손님이 없을 것 같아. 비 오고 눈 와. 오늘 비 오는 날 여러분들 만대다가 막걸리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던져줘요. 그러면 날씨에 따라서 또는 무슨 기념일에 따라서 어머님 모시고 오시면 어머님 식사는 저희가 무료로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기분 좋은 내용이죠. 어버이날 모시고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어머님 오시면 갈비탕은 무료로 드립니다. 그다음 어머님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만족을 불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객이 받아서 기분 좋을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거부감 없는 문자를 이렇게 기념일, 할인 쿠폰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비행기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 항공권 얼마인지 아세요? 왕복 항공권 19만 원, 20만 원이면 끊어 사실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벤트는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내가 신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신메뉴를 좀 테스트해보는 것도 투자잖아. 제가 신메뉴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오시면 신메뉴 한번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객한테 뭘 해요? 반응을 얻으면 난 돈 들여서 원래는 그 품평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거양득이잖아요. 여러 가지 쓰기는 여러분 아이디어에 따라서 저보다 더 훨씬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의 상가 같은 데서. 자, 이거는 예를 들자면 서면 지하몰 같은 데서는 굉장히 어울리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몰이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굉장히 A라는 몰에 가면 뭐를 주고 B라는 몰에 가면 뭘 주고 이런 식이에요. 자, 입구에 전단지 하나를 누가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이렇게 이건 전체 몰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면몰에서 그 다음에 부전몰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오면 1번은 김밥 지역이고 2번은 나주 설렁탕이고 3번은 버거킹이고 먹도날드고 이런 데서 자 각각 나는 1번 갈래요 하고 3번 누르면 10% 쿠폰 나오고 나는 웃기네 포차 가서 술 먹을래 하고 9번 누르면 뭐가 나오고 각각 집집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그 골목이죠. 혼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몰이 전체 할 수 있고 그 몰 건물이 다 할 수 있고 그 골목이 할 수 있죠. 혼자 하는 마케팅, 우리 집만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골목에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맥도날드부터 하다못해 모텔까지 쫙 모여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여러 사람이 광고를 할 수 있죠. 왜? 밥 먹고 나서 커피숍 갈 때는 어디에? 저기 딴 데 가서 커피 먹어야 되잖아.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나는 또 동물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가 명륜 사또갈비라고 써놨는데 진사갈비가 아니고.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업종, 다양한 사람들을 한쪽에서 모아서 같이 마케팅을 했는 그 골목 살리기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잖아. 어디를 가도 우리끼리고 상인의 쇼핑몰, 그다음에 뭐 상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하면 뭐를 따라주고 뭐를 집집마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김밥 지역에서 30% 문제 나는 그 대신 나는 김밥 한 줄 줄 거야. 그럼 김밥 한 줄을 내주면 되는 거고 그걸 이벤트로 걸면 되고 아주 설렁탕에서는 나 줄 거 하나도 없어. 숟가락 하나 줄 거야. 예를 들자면 또는 10% DC해 줄 거야. 이런 거. 라잘레 호텔에서는 예를 들자면 숙박권을 아침 도시권을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같이 공동으로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이 아이디어를 쓰면 그래서 이건 상권 활성화. 자, 이런 경우는 또 뭐도 있어요? 광고도 협찬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응용했을 수 있는 마케팅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때 포항 죽도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어서 아무 손님이. 그래서 이제 가서 시장에 딱 들어가면 서면몰에 딱 왔어요. 1번을 누르면 특가 상품이 나오고 2번을 누르면 어디서 할인한다는 게 나오고 3번을 누르면 할인 쿠폰이 쭉 떠. 이런 식으로. 어디 가면 편의시설이 있고 어디 가면 주차 안내 있고 이거는 뭘 안내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상가 들어오는 입구에다 요만한 안내판 하나 붙여놓으면 고객들이 주차장에서 물로 들어오다가 이거 보고 선택하면 나한테는 특가 상품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주차를 어떻게 주차는 이미 했구나.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지? 또는 이 시장에서 줄 수 있는 뉴스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이런 문자 마케팅으로 보내서 고객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죠. 일일이 그걸 사람이 다 안내하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들어올 때 입구에 이게 붙어 있어. 아까 제가 무슨 대한민국 동행 세일, 그다음에 사회적이라는 퀴즈를 줬듯이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퀴즈를 주는 거예요. 빈칸을 채우세요 하고 엘리베이터를 붙여놓고 이런 데다 붙여놔. 여기에 빈칸 채우시면 상품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자면 10명만 뽑아서 랜덤으로 뽑든지 100명을 뽑든지 50명을 뽑든지 상품권을 주겠습니다. 교환권을 오늘의 상품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부산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붙일 수 있죠. 그래서 퀴즈를 맞추면 30% 준다든지 뭘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면 정답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자,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변호사 이름 쫙 알려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 인테리어 업자들은 다 퀴즈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후배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을 다 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마케팅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점심 뭐 먹지 하고 딱 치면 오늘 점심 먹을 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장보기 할 때 이제 주문부터 밥상까지가 이제 또 이렇게 또 아까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김해 삼방시장을 이런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김해 삼방시장에 마케팅을 하면서 뭘 마케팅을 했냐면 단순한 마케팅 플러스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이버하고 같이 장보기를 했는데 이 장보기에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이고 어떤 게 개선하고 어떤 상품을 이런지 물어보는데 통계가 나오잖아요.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노출했고 그중에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안내 이벤트를 내용해서 아까 같이 네이버 폼으로 물어보니까 몇 명이 접근했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은 정확한 결과를 줍니다. 항상. 정확한 결과라는 건 뭐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대비할 수 있고 전략을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이런 방법을 학습 효과로 다른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분석을 할 줄 아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해야만 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이런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잘 팔았어, 괜찮았어로만 얘기를 해왔다면 그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얼마 팔았는데 잘 몰라.
그냥 잘 돼서 사람 많이 왔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자가 몇 명 왔고 어느 연령대가 왔고 어느 지역에서 온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것까지 안다면 훨씬 얼마나 여러분들 마케팅에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런 자료들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 나오는 누구 이 사람이 누가 뭐라고 답변했고 뭐라고 답변했고 이런 기록들을 다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좋은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쉽게 해서 고객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전략까지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몇 분이죠? 45분이니까요. 5분만 쉬었다가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